안녕하십니까. 2024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상반기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함정들 모아서 제3장 변액보험 2의 87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된다. 자,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되는 것은 맞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자본시장법 규정이냐? 자, 특별계정은 보험상품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보험업법, 보험상품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보험업법에 따라서 특별계정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는 것은 이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이게 바로 이제 투자 신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내용이고 또 어떤 부분이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건지를 구별을 해 두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맞네요.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이니까요. 변액보험의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적용도 적용이 되는 거지 제외가 되는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에도 적용을 받고 자본시장법에도 적용을 동시에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46번 보겠습니다.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를 위한 선진상품 도입의 필요성에 의해 변액보험이 도입됐다. 변액보험이 도입되게 된 배경, 필요성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 내지는 교차 판매 확대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몇 년 걸쳐서 계속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와 변액보험의 도입 필요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운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라도 해약 환급금은 일정하다. 자, 해약 환급금을 최저 보증한다. 해약 환급금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들 다 틀린 내용입니다. 해약 환급금은 어떠한 변액보험도 운영 실적에 따라서 얘는 변동하는 거지 누가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계정 운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도 낮아집니다. 나이판 보험료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요거 반드시 구별해 두시고요. 요런 내용의 문제는 굉장히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48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평가와 결산은 매년 1회 이루어진다. 자, 특별계정의 자산평가와 결산은 무조건 매일이죠. 매일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1회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함정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계약은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자,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변동보험계약이 아니라 기본보험계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내용 딱 떠올리시게 되면 이런 박스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요 박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되어 있었나요? 요거는 교재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기본보험계약, 변동보험계약, 특약,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되어 있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다양한 최저보증 옵션으로 인해 중도 해지 시에도 원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해약 환급금을 보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내용하고도 좀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예, 중도 해지에서 해약 환급금을 받게 되면 해약 환급금은 운영 실적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항상 변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금 손실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변액종신보험과 달리 특정 장애 상태 시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것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변액종신보험은 변액연금보험과는 달리 특정 장애 상태 시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렇게 바꿔놨으면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죠. 저축성 보험은 납입 면제 기능이
없습니다. 얘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52번.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이므로 맞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도 적용이 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저축성이냐 보장성이냐 안 따집니다. 얘는 모든 변액상품은 모든 변액보험은 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GMAB죠.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지급될 연금액 적립금 곱하기 연금 지급률을 보증하며 통상 계약 체결 시점에 결정한다. 얘는 GMAB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GMIB에 대한 설명이네요. 최저연금액 보증 GMIB. 자, 이런 옵션들 몇 가지 있었죠. GMAB, GMDB, GMWB. 자,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구별해 주시는데, 뭐, GMIB에 대한 문제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별을 해 주시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괄호 아니고 적립금 곱하기 연금 지급률. 얘는 GMIB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형은 변동보험급 계산 방식으로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을 적용한다.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은 얘는 보장성 변액보험에서 변동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이죠. 보장성 변액보험 어떤 겁니까? 변액, 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이게 바로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을 적용하고요. 저축성 보험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합니다. 55번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과 일반 종신보험의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주계약 이게 이제 사망보험금이에요. 사망보험금. 일반 종신보험은 당연히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고 보험회사 책임을 지니까 얘는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는 것이 맞죠. 변액 종신보험은요. 얘는 실은 기본적으로는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근데 두 가지가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뭡니까? 얘는 특약. 그죠? 특약은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죠. 또 하나는 뭡니까?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은 얘는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죠.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일반 종신보험에는 맞지만 변액 종신보험에는 얘는 틀린 지문 설명이 되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초과적립금과 해당 보험계약의 산출일로 계산된 기본보험계약의 기본보험금과의 차익, 즉 실제 계약자 적립금을 가지고 계산된다. 자, 얘는 뭐 제가 용어를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집어넣었는데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 있었죠. 얘는 여러분께서 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문이 올해 좀 많이 보이네요. 자, 정답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초과적립금이 아니라 실제 계약자 적립금과 해당 보험계약의 산출이율로 계산된 기본보험계약의 예정적립금과의 차이. 이게 바로 초과적립금입니다. 초과적립금을 가지고 변동보험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자 적립금, 예정적립금과의 차이에 초과적립금. 얘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 괄호 넣기 문제로 시험 문제 최근에 좀 보입니다. 여러분들 구별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장애 지급률이 80% 이상인 상황 발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자, 이 내용은 교재에 부가된 설명으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과거에는 장애 지급률 80%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왜? 장애 지급률이 80% 이상인 상황이라고 해서 사망한 것은 아니죠. 그죠? 사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되고 나면 자, 장애 지급률 80% 이상인데 계속 사람은 생존해 있으면서 실제 이제 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계약이 소멸돼 버렸으니까 오히려 계약자한테 불리한 거죠. 그래서 변액연금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사망 시 아니면은 사망한 경우 아니면은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는 아닌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8분 보겠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은 0%, 3.5%, 마이너스 3.5%의 투자 수익률을 가정하여 미래 환급금을 예시를 하고 있다. 자, 보증형인 경우에 미래 환급금을 예시할 수 있는 기준 수익률 세 가지 투자 수익률 있었죠. 세 가지 투자 수익률은 몇 %입니까?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지금이 2.75%죠. 평균 공시이율의 1.5배니까 4.125%입니다. 0%, 3.5%, 마이너스 3.5% 아닙니다. 얘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무조건 마이너스 1%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뭐 숫자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 숫자가 바로 2.75, 4.125. 이게 바로 2024년도에 적용되는 투자 수익률입니다.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변액 유니버셜은 종신 자유납입이죠. 그래서 납입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실은 납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납입을 하지 않으면은 효력 상실 발생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의무 납입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그럼 발생하지 않느냐. 자, 이 문제죠.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제 월대체 보험료에서 이제 위험 보험료하고 각종 비용을 빼는데 이 위험 보험료 등 월대체 보험료를 만약 빼지 못하는 상황, 해약 환급금의 금액이 그 이하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해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효가 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중도 인출은 얘는 상환하고는 상관이 없죠. 상환은 반드시 대출이어야 되겠습니다. 중도 인출은 그냥 필요할 때 돈 빼쓰는 거죠. 그죠? 상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61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은 저축형이죠.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한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죠. 62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보험 기간보다 길다. 최근에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 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보이네요. 자, 얘는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보험 기간 종신이죠, 종신. 그죠? 예, 보험 기간도 종신, 보험 납입 기간도 종신. 둘 다 종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이 더 길다, 보험 기간이 더 길다. 뭐 이런 표현들은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63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기납입 보험료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자, 중도 인출은 어떤 금액 범위 내냐?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뭐 쉬운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가 되죠. 64번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 특별계정 펀드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특별계정의 수익률 증가에 따라 변동한다. 자, 투입되는 보험료하고 수익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수익률에 따라서 계약자 적립금이 바뀌는 거고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면 적립금이 많아지죠. 높아지죠. 그래서 똑같은 율을 적용을 하더라도 운용보수, 보증비용 얘는 금액이 율은 똑같지만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보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5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죠.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나이가 증가하면 할수록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보험료가 커지죠. 그래서 위험보험료가 커지기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점점 줄어든다, 감소한다 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위험보험료를 차감을 하는 거니까 차감하는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줄어든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영보수와 수탁보수, 최저사망보증금, 보증비용은 매일 동일한 금액을 특별계정에 공제하여
일반 계정에 적립한다. 자, 특별 계정에서 공제해서 일반 계정에 적립하는 것은 맞죠? 예, 근데 매일 동일한 금액이냐 아니냐.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율을 적용한다는 맞아요. 보증 비용에 대한, 그 다음에 수탁 보수, 운영 보수에 대한 율은 똑같아요. 그러나 계약자 적립금이 운용성과에 따라서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따라서 적립금이 많아지게 되면 예, 보증율은 그죠? 그 다음에 수탁 보수율은 동일하지만 기본이 되는 적립금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동일한 금액을 차감할 수가 없죠. 수익이 좋아져서 적립금이 높아지게 되면 율은 똑같지만 차감하는 금액은 많아지겠죠. 그죠? 만약에 수익이 떨어져서 계약자 적립금이 적어지게 되면 율은 똑같지만 차감되는 금액은 전체 금액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차감되는 금액은 다르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67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 계정인 펀드 유형이네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형이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할 수 있죠. 혼합형, 채권과 주식에 나눠서 투자하는 게도 할 수 있죠. 채권형은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으니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68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 계정의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가 첫 번째 핵심이었죠. 두 번째,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이 두 가지가 채권형 펀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고 이 두 가지 외에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주식에는 한 주도 투자할 수 없다.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69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 가격은 1좌당 1,000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한다. 즉 1좌는 1원이다. 얘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좌당 1,000원이 아니라 1,000좌당 1,000원입니다. 70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했다. 자, 실적이 호전되었어요. 투자 수익률이 플러스 막 나는 겁니다. 그러면 좌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적립금이 증가하는 거죠. 보유 좌수는 개수입니다. 개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놓은 개수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구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이 올라간다. 즉 자산운용 실적이 올라가는 거와 좌수, 즉 전체 개수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1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 설정 이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펀드는 연 환산 수익률을 공시할 수는 없다. 요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경과를 한 펀드라야 연 환산 수익률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72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펀드별 편입 비율은 설정 기능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기능은 순수 주식형 펀드의 계약자 적립금이 주식형 최대 편입 비율을 초과 시 초과하는 금액을 연계약 해당 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으로 자동 이전하는 기능이다. 자, 이게 자산운용 옵션 중에 하나네요. 그죠? 예. 특별계정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은 펀드별로 주식형의 몇 퍼센트, 혼합형의 몇 퍼센트, 채권의 몇 퍼센트 이게 바로 설정 기능이고요. 순수 주식형 펀드의 계약자 적립금이 주식형 최대 편입 비율을 자동으로 초과할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채권형으로 이전하겠다. 그래서 펀드 자동 재보험 기능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산운용 옵션은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기능이 아니라 주식형 적립금 자동 이전 기능이다. 요거를 구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용 길어서 그런데 주식형의 순수 주식형 적립금 자동 이전 기능은 얘는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는 아닌데 올해 한 번씩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운용 옵션 하면 뭐 펀드 변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 네 가지 있었죠. 그죠? 예,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해 두시지 말고 순수 주식형 적립금 자동 이전 기능도 함께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73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의 경우에 추가 납입 보험료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기본 보험료의 2배가 아니라 1배죠. 1배. 2배는 적립형입니다. 적립형. 요거 1배, 2배 기억을 해 두시고요. 74번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 보험은 월납 가능하죠? 2개월 납, 3개월 납, 연납 다 안 됩니다.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뭡니까? 월납과 일시납만 가능합니다. 월납과 일시납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75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후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자, 추가 납입 보험료 얼마까지 가능하냐? 저축성이니까 2배까지 가능하다. 요거 맞네요. 이게 함정입니다. 자, 연금 개시 전에 가능한 것이지 연금 개시 후에는 추가 납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 개시 전이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번은 어떤 함정일까요?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점은 동일하지가 않죠.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이 투입 시점이고요. 선납보험료는 월 계약 해당 일이 투입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특별계정 투입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77번 보죠. 저축성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특별계정으로 투입되기 전까지 선납보험료는 일반 계정에서 가지고 있다가 월 계약 해당 일에 그 달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특별계정 투입하죠. 그러면 일반 계정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이자를 계산해 줍니다. 그 기준이 표준 이율이 아니라 평균 공시이율로 이자를 계산을 하죠. 요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78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제1회 보험료는 청약철의 종료일 이후에, 자, 청약철의 종료일 이후에 승낙된 경우에는 특별계정으로 투입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납입일이 아니라 승낙일이죠. 승낙일. 자, 청약철의 종료일 이전에 승낙된 경우와 이후에 승낙된 경우에 특별계정 투입 시점이 다르죠. 요거 여러분께서 반드시 찾아서 구별을 해 주시고 이 문제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79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특약보험료와 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 비용, 보증 비용을 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하지 않고 매월 계약 해당일에 당월 위험보험료와 함께 차감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월대체 보험료죠. 월대체 보험료인데 이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준비금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네요. 얘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자,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설명이다? 월대체 보험료에 대한 설명이다. 얘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80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적립금의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중도 인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죠. 부과할 수 없다는 아닙니다. 부과할 수는 있는데 편의상 내지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부과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부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81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해약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죠. 납입 기간 중에도 수익률이 플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러면 해약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 지문도 뭐 계속 나오는 지문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82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 환급금은, 자, 해약 환급금 기준가 적용일 얘를 물어보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기준가 적용일은 기본적으로 2영업일이다. 항상 기준가 적용일은 2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2가 아닌 것만 여러분께서 따로 구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지 신청일 플러스 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해서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합니다. 83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의 부활을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 등을 일반 계정에서 계속 운용한다. 자, 부활이 이제 승낙되었다는 것은 이제 해지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해지가 되게 되면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던 계약자 적립금을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활이 승낙이 되게 되면 일반 계정에 있던 것을 특별 계정으로 다시 옮겨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을 승낙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은 일반 계정에서 계속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정에서 운용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4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해당 계약의 기본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보험계약 대출은 이제 어떤 금액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냐? 기본보험금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중도인출도 마찬가지죠. 중도인출도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85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일반 계정 방식의 보험계약 대출은 월 1회만 가능하다. 자, 일반 계정 방식의 보험계약 대출은 특별계정하고는 상관이 없죠. 얘는 그냥 일반 계정에서 그냥 보험계약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월 1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1회만 가능한 것은 특별계정 방식. 특별계정 방식은 1회만 가능하다.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고요. 이 문제도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고요. 올해 들어서 오랜만에 다시 또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6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계약 내용 변경 시 일반적으로 가입 금액의 증액, 감액 모두 가능하다. 자, 내용 변경할 때 보험 가입 금액 변경 가능하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증액은 안 되죠. 감액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기본보험 계약만 감액할 수 있다. 변동보험 계약만 감액할 수 있다. 이것도 전부 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감액만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3편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87번.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펀드 폐지로 인하여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 청구하지 못합니다. 펀드 폐지는 계약자의 사유가 아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펀드 폐지가 되었는데 계약자에게 수수료 청구하면 안 되겠죠.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편 87번까지 풀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제 4편 여러분과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